자, 이번 시간은 172페이지 제3절 등기의 효력. 자, 이쪽에서 이제 한 문항 정도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었죠. 또 쓰면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 이것을 이제 등기다라고 했는데, 기록을 할 때 이제 두 개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기록을 해요? 하나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법적 권리 관계,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은 등기는 이제 효력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는 거냐면 종국 등기, 이 종국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로 구분이 됩니다. 종국 등기하고 가등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종국 등기를요 가등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본등기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본등기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종국 등기, 본등기 같은 의미고요. 가등기 같은 의미인데, 이 가등기는 당연히 등기법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민법에서도 물권법 쪽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요 가등기입니다. 그 종국 등기에 이제 그래서 효력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종국 등기하고 가등기가 있는데, 먼저 종국 등기의 효력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또 하나 봐야 되냐면은, 등기는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은요, 옛날에는 등기부에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종국 등기의 효력과 가등기 효력으로 구분되는데, 등기의 효력은요, 이 사실 등기는 효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등기의 주 기능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즉 등기된 이러한 권리, 이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권리를 다시 한번 구분할게요. 권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본다. 두 가지. 종국 등기의 효력 할 거예요. 종국 등기 효력. 자, 권리는 이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지면서, 채권에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환매권. 임차, 환매권. 우리가 자, 등기법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임차권하고 환매권은 왜 등기를 하느냐? 임차, 환매권은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국 등기 효력에 교재 173페이지에 보면 3번 나와 있죠? 3번에 어떠한 효력을 가져요? 대항력을 발생한 대항력. 대항력이 있더라 이거 대항력. 환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인데,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B한테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냥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그럼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등기를 넘겨줬잖아 지금. 일정 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등기를 넘겨준 것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C한테 처분을 해버렸어요. C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은 이 A는 C에게 무엇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A가 이 C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특약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만 무엇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돼요. 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갔다? B 앞으로 갔어요. A에서 누구로 갔다? B 앞으로 가. 이때 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딱 해놓는 겁니다. 이때 환매권자는 누가 된다? 환매권자는 A가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부기 등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특약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B가 C한테 소유권을 넘깁니다.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A는 환매권을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냐면은 C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매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대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차 환매권은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꼭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에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하나는 점유권.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요. 본권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돼서 소유권.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고요. 제한 물권은 다시 두 개로 해서 용익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담보 물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용익 물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무엇?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역시 이제 담보물권에도 대표적으로 저당권만 하나 쓸게요. 여기서는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네들은 등기가 곧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딱 보는 순간에 2번 해가지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물권 변동적. 물권 변동적 효력이다. 이거. 즉 등기는 우리가 등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언제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5번 볼게요. 6번 볼게요. 6번. 6번은 이제 예를 두 개를 보자고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가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왜? 물권의 성질 중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배타성.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존속기간이 무엇이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 여기서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민법이다 이겁니다. 실체법상의 효력은 무엇해요? 소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멸해도 그러면 절차상의 어떤
등기법으로, 절차법은 등기법이죠. 절차상에 이제 와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절차법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으로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일단 이거부터 말소부터 하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그 실체법상 효력은 소멸했지만 절차상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법상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해야 돼요. 이게 6번입니다. 이것을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점유적 효력 이렇게 표현하더라. 점유적 효력이 아니라 형식 확정력.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형식적 확정력은 후등기를 저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하기 때문에 후등기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다라고도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겁니다.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을 잠깐 볼게요. 5번에 이제 점유적 효력이 있죠. 민법에서 당연히 다 공부하는 내용인데 자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몇 년이에요? 일반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인데 비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은 10년이죠. 따라서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등기부 시효 취득은. 그러한 효력을 무슨 효력이라 그래요? 점유적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서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7번째. 우리는요 지적과 등기 모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따라서 공신력은 인정한다 안 한다? 공신력 불인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쓰지 않고 이 4개를 잠깐 보시면은요. 3개인가요? 형식적 확정력,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점유적 효력, 공신력 불인정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지문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지문으로서 등장을 하는 개념이에요.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물권법에서. 그 몇 개를 했어요? 7개 중에 총. 7개 중에 3번 대항력, 2번 물권 면허적 효력, 3번 대항력, 4번 빠져 있고요. 5번 점유적 효력, 6번 형식적 확정력, 7번 공신력 불인정. 그럼 1번하고 4번이 남은 거죠. 1번부터 이제 다시 볼게요. 1번이 바로 순위 확정력이다 이겁니다. 순위 확정력. 과거에는 이 순위 확정력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좀 주춤하는 추세예요. 왜냐면 이 순위 확정력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 그 출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순위 확정력의 첫 번째는요. 같은 부동산의 1번에 보시면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먼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입니다. 따라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즉 먼저 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구에 했을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순위를 따지고요.
다른 구에서 등기를 한 권리의 순위. 다른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따질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접수 번호를 이용을 해서 순위를 따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등기 기록 갑구예요. 갑구고 1번이고 2번이고 얘가 A고 얘가 B에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을구예요. 을구고 1번이고 2번이고 얘가 A고 B예요. CD라고 할까요? CD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C와 D의 순위는 같은 구죠. 같은 을구죠. 을구니까 순위 번호가 빠른 요게 선순위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갑구에서 A하고 B하고의 순위는 무엇에? 순위 번호가 빠른 요 1이 더 A가 더 선순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압류 등기가 있고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그럼 이 가압류하고 이 저당권의 순위는 어떻게 우리가 따질 것이냐. 이 가압류는 현재 갑구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저당권은 을구에 이루어진 거니까 다른 구에 서로 다른 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가. 만약에 얘가 접수번호가 제10호고 이것이 저당권이 만약에 접수번호가 제15호였다면 접수번호가 빠르다라는 소리는 먼저 등기를 신청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하더라. 이건 접수번호에 의한다. 접수번호는 1년에 한 번씩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옛날에는 여기를 동구라고 하고 얘는 별구 이렇게 동구 별구에서 동순 별점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시험에 동구 별구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구 다른 구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무엇에 의하고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같은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순위번호. 왜 순위번호에? 여기 이게 순위번호잖아. 다른 구일 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자, 우리가 형식에 따른 분류, 전 시간에 형식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두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자, 형식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해 놨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했어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을 했었다 이겁니다. 이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이 있고 1-1 있으면요. 요 1번의 순위 1번이면 1-1의 순위도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왜? 부기등기 순위는 무엇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고 했었잖아. 똑같은 순위가 돼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요. 그러면 이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역시 먼저 한 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요게 4번이고요. 요게 4번이고 이게 5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자, 환매 특약 등기는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등기하는 겁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3번이고요. 즉 3번은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라는 거랑 다름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6번. 6번은 신탁등기는 요 신탁등기는 이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하고요. 그 다음 7번 볼게요.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회복 등기가 있었죠. 회복 등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회복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회복등기라고 했어요? 회복등기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이것이 무엇이 됐을 때, 말소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을 회복등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말소된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회복등기라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순위번호가 2번이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을 때 다시 이걸 회복을 하면 순위번호 2번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복등기의 효력은 종전 순위에 따른다 이겁니다. 몇 번이에요? 7번. 종전 순위를 그대로 보유한다 그랬죠. 7번.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8번 하기 전에 먼저 9번부터 먼저 봅니다. 9번. 집합 건물이죠.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부에 한 등기의 순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순위 확정력에서 대지권이다 뭐라고 표현이 되면은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접수번호가 나와야 된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건 기억할 거예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일단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이렇게 8번 봅니다. 8번. 자, 등기는 이제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국등기. 종국등기와 그 다음에 가등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8번 내용은 무엇이다? 가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등기는요. 등기법 12문항 중에 2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중에 한 단원이 바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를 왜 하느냐? 가등기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부동산의 물권 및 임차권의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을 하고 본등기 시에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청구권을 보전하고 요 순위로 요게 청구권을 보전하고 순위를 보전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곧 가등기의 무엇이다? 가등기의 효력이다. 이렇게 가등기의 효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했어요. B하고 이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A가 매도인이고 A를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B를 매수인이다라고 했을 때 계약금을 줬어요. 중도금도 줬어요. 근데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A가 B한테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겠죠. 그 나중에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B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끔 B가 가등기를 딱 걸어놓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를 한다? 가등기를 딱 해놓습니다. 가등기. 그럼 등기 기록에 1번에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A였다가 2번에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딱 해놨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줄여서 그냥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등기를 딱 붙여놨어요.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물권 변동적 효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부동산 무엇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제한한 효력도 없다 이겁니다.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도 얼마든지
하다 이겁니다.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딱 하죠. 잔금을 지급을 합니다. 잔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야 등기 내놔 할 수 있다 이거죠. 야 등기 내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 얘가 이제 본등기를 딱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딱 해요. 자 가등기 당시에 순위번호 몇 번? 2번. 그 본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때 썼던 순위번호를 본등기,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를 할 경우에도 그대로 얘를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했을 때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당시의 순위를 그대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력을 뭐라 그래요? 이러한 효력을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위는요.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된다? 소급된다 이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본등기 때 발생한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교재 8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9가지 정도가 보통 이것을 우리가 순위 확정력의 일반적인 예시들이에요. 굉장히 과거에는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됐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 주춤하는 추세긴 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종국등기 효력의 마지막에 권리 추정력이 있더라. 권리 추정력. 이 권리 추정력은요. 등기법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 추정력은 등기법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민법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추정력이 일단은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추정력은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추정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추정력이란 무엇이냐면은 의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력은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권리 추정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이것을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기본 과정에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매매에 의해서 얘가 이제 A를 매도인 여기서 B를 매수인 해가지고 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였다가 3번에서 소유권 이전 B로 이전이 됐어요. 현재 뭐가 있어요? 이렇게 등기가 존재하죠. 이렇게 등기가 있으면 이렇게 등기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것만 볼게요. 요 박스 안에만.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 원인이 뭘까요? 매매죠. 등기 원인. 그럼 당연히 이 추정력은 이 B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뿐만 아니라 적법한 등기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등기 뭐예요? 원인이죠. 이러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추정력 인정이 되고요. 과거에는 지금은 매매할 땐 검인을 받지 않지만 과거에는 매매할 때 검인을 받았어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검인을 받았고 허가를 받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했기 때문에 등기가 삐앞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뭐라 그래? 이것을 등기 절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에도 등기 그 원인에도 등기된 이 권리자에도 적법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등기가 없으면 추정력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등기가 없으면 추정력이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점유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산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 인정 안 되고요. 권리 추정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 권리의 등기 반대가 바로 뭐다? 사실의 등기더라 이겁니다. 사실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국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교재에 써져 있는 제가 설명한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오게 되면 가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표지부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점유의 추정력 인정된다. 전부 다 X. 요 셋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절차의 적법 추정 다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그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인정되지 않는 거에 뭐뭐 써 있어요? 사실의 등기, 가등기, 점유의 추정력 요 세 가지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하고요. 기타 쪽에는 동그라미 2번만 잘 기억하실 것.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가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은 가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의 무엇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종국등기 효력과 가등기 효력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쪽에. 쭉 칠판에 그려져 있는 이러한 판서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그냥 내용이 처음에 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앞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써먹을 수 있으면 똑같은 부분에서는 써먹자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연결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양을 또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